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총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일선에서 퇴장했던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심규명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역대 정치 인사들이 정치 복귀 채비를 하고 있어 남구 갑과 을로 나눠져 있는 남구 선거구의 총선 분위기가 급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10 총선에 울산 남구 선거구 양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자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의 남구을 선거구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맹우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공교롭게도 오전과 오후에 걸쳐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시장의 총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선 울산시장과 울산 남구를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맹우 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울산 발전에 획격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아직도 많은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천념한 공직자였던 박맹우 전 시장님의 남구의 출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단체 모두 박 전 시장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외형상 지지자들의 강경한 출마 건의를 받는 형국을 취하고 있고 당사자는 이 같은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들어 각계각층에서 출마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분들하고 좀 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의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물러나 남구을에서 5선 도전 채비를 준비 중인 김기현 의원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믿는다는 짧은 응답으로 복잡한 심정을 대신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선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남구을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이은 두 번째 리턴 매치가 성사되는 겁니다. 당시 경선에선 김기현 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났던 심규명 전 남구갑 지역위원장이 다시 출마 채비를 갖는 등 정치 복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경쟁 있는 후보인데 좀 나와달라. 그런 요구가 좀 있어서 좀 고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민주당 영입 인재인 전운수 변호사와 남구갑과 을을 놓고 조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율 과정상 전운수 변호사의 남구을 전략공천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 현실화 과정에서 이미 남구갑과 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의 한창인 선발 주자들과의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듯 울산 지역 총선 전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어제 남구 서남호수공원 내 노인복지회관에서 김동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2024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남수변공원 치유의 숲과 상계 복합체육시설 조성, 여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신규 역점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했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 교부세 확보를 통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원무 공정한 나라 울산 ESG 실천본부 회장이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입당을 허용해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져 주목됩니다. 이원무 회장은 자신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남구 을에 출마할 예정자를 밝히고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대한 불공정한 결정에 반발해 탈당한 뒤 지난해 12월 재입당 원서를 제출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당에서 입당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민의힘으로 재입당이 된다면 남구 을 국회의원 선거에 당당하게 참여해 당의 성실한 일꾼으로 울산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교통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박기성 예비후보가 어제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남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를 혁신해야 하고 보수 혁신의 시작은 세대 교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 남구갑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예비후보를 포함해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5일 휴스턴을 방문해 석유, 화학,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가스 휴스턴 법인을 방문해 윤병석 사장과 환담하고 울산 북항에 건설 중인 LNG 터미널 사업 관련 업무와 향후 추진해 나갈 무탄소 청정 에너지인 수소 암모니아 등의 사업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미국 최대의 LPG 등 에너지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사와 에너지 트랜스퍼사 대표들과 만남을 갖고 청정 암모니아 사업 등 청정 에너지 관련 업무를 협의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특별법 설명회가 어제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위원회 권명호 의원실이 주최한 어제 설명회는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법의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부품 기업의 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하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와 충청권, 12일에는 대구와 경북권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설명회로 울산과 부산, 경남권 완성차와 부품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울산의 한 탱크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스 배관 청소를 하던 중 장비에 맞아 사고가 난 건데 사고를 당한 작업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탱크터미널 공사 현장. 15일 밤 10시 30분쯤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30대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직원 2명과 함께 가스 배관을 청소하던 중 청소에 사용되는 피그볼이 나오지 않자 추가로 공기를 주입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그볼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철제 배관 뚜껑을 쳤고 이 뚜껑이 앞에 서 있던 A씨의 하복부를 강타한 것입니다. 강하게 튀어나오는 걸 맞으면서 뒤로 날아가면서 컨테이너 구조물이랑 옆에 작업 장비 놔둔 데 등 쪽이랑 이렇게 세게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이 있던 A씨를 곧바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이동 중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가스 배관 설치를 완료한 뒤 가스 공급 시운전을 하기 직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업무 중지 처벌을 내릴 계획입니다. 일단은 중처법에 이제 해당되는 것은 보여지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이제 계약서 등을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중대재해 제로 달성에 이어 올해는 중대재해 없는 1000일에 도전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년간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을 올해의 안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가장 최근 자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지난 2022년 4월 2일로 이날 이후 1년 9개월 넘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어지면 1000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 제2대 이경식 신임청장 취임식이 어제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경식 청장은 취임사에서 올해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기존 성과에 더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확장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1년 개청 이후 그동안 모두 65개 업체를 유치해 1,600여 명의 신규 고용과 6천억 원의 기업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주군이 올해 농업 분야 예산으로 52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먼저 올해 신규 농정시책으로 영농 창업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 수출 배 농가에만 지원하던 배봉지 지원 사업을 울주군 배재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정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에 집중합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3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업종의 임금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연포산 터널 무료화 이후 1년간 통행량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 1일 시행한 연포산 터널 무료화 이후 이 구간 통행량이 1,219만여 대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울산대교와 접속 도로 전체 구간 통행량은 2,023만여 대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료화 구간인 연포산 터널 통행 차종 가운데 일반 승용차 통행량이 1,210만여 대로 전체 99%를 차지했으며 화물 차량 통행량은 9만 2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포산 터널 통행료 감면 금액은 94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의약품도 처방 후엔 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들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스에 들어있는 약은 주로 말기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마약성 의약품입니다. 마약성 의약품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하거나 도중에 복용을 중단했을 때 남은 약은 보건소나 약국에 반납해 폐기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처방 후 관리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방받고 나면은 마약류 취급자의 손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사실 그거부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죠. 실제로 2년 전 울산에서만 환자가 처방받고서 남은 마약성 의약품을 다른 가족이 복용했다가 사망하는 일이 2건이나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에 한해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사업을 실시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전국으로까지 확대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부천시에 한해서 했고 예산은 저희가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동결이 돼가지고 1억 8,1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전국 확대는 조금 어려워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 수와 처방량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 마약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어제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건강연대와 공동 주관으로 울산 지역 의사 인력 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울산건강연대와 유니스트, 울산의대,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울산대 의대의 지역 환원과 지역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손 의원은 올해도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예타 면제 추진을 비롯해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립과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 지역 환원 촉구 등 울산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1,79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25명이 늘었습니다.
무료 접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1년 이상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구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16회 울산시장배 스키 스노보드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첫 울산시 생활체육 공식 대회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북 무주에서 열려 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4회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제105회 동계 체육대회에 참가해 동계 종목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울산시 기능경기위원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2024년 울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기능경기대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울산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소속학교, 기업체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오는 8월 경상북도에서 개최하는 제59회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 울산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참가 원서와 추가 서류는 기능경기위원회 홈페이지 마이스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마감 결과 울산과학대학교가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 중대형 전문대학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과학대는 이번 정시 모집에서 정원 내 191명 모집에 1,039명이 지원해 5.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부울경, 제주 지역 전문대학 21곳 중 경쟁률 3위, 중대형 전문대학 12곳 중 경쟁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춘해보건대는 정원 내 121명 모집에 603명이 지원해서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4.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